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과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된 걸까?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차가운 한마디,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귀가 멍해지고 발밑이 꺼지는 듯한 그 충격. 오늘의 주인공 김순자 씨는 바로 그런 말을 들은 날 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쳤지만 노년이 되자 외면당한 수많은 부모들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진짜 노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꼭 필요한 깨달음과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 준호가 건넨 휴대폰을 받는 순자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바쁘고 돌봐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때 옆에서 둘째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요양원 시설도 깔끔하고 사람들도 많다던데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 되었다는 뜻인가? 나는 그저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30년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일상이었죠. 자신이 굶더라도 아이들 학원비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죠. 이제야 내 인생도 조금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손에 남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텅 빈 통장과 지쳐버린 자신의 몸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인생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날 밤 순자 씨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어. 2장 30년 희생의 세월.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날 순자 씨는 어린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로 텅 빈 통장, 그리고 어린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대에 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었고 오직 두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약한 소리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새벽 6시, 누구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면 자신의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큰아들 준호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 둘째 민수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늘 책을 손에 들고 공부했죠. 그리고 원하던 대기업 취직을 해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벌 거야. 지금까지 고생하신 만큼 다 갚아드릴게. 그 말을 듣고 순자 씨는 드디어 모든 걸 해냈다는 성취감에 벅찼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상받을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 달라진 아들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 일이 너무 바쁜데 우리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손자가 태어난 후 순자 씨는 돌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손자를 돌보고 식사 준비에 집안일까지 다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손자가 활짝 웃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내 역할이 엄마에서 할머니로 바뀐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모아둔 돈 있으세요? 뜻밖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병원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엄마도 손자 봐주면서 용돈 받으셨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남은 돈은 없단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자 돌봄 부탁도 없어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민수까지 연락이 뜸해지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충격적인 진실. 설날이 왔습니다. 두 아들이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었고 순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 요즘 정말 힘들어. 대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야. 월급은 그럭저럭인데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 매달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민수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정말 그래. 내 병원도 요즘 수입이 줄어서 솔직히 빠듯해. 정말 힘들다. 순자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한테도 현실을 좀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우리한테는 부담이야.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겠어? 심장이 쿵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다는 건가? 그때 민수의 말이 마지막 일격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돈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드린 용돈도 있었고 예전에 가게 할 때도 꽤 벌었잖아. 그런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거야? 아버지 보험금도 있었을 텐데. 엄마 혼자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도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엄마한테도 이제 자각해 주셔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금까지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 현실을 좀 아셔야죠. 전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분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요. 엄마, 이제는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는 아들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성가신 짐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장 새로운 결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뒤로 미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말을 듣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밤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릴 것 같아.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그때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내 열어보니 남편 이름이 적힌 서류와 생소한 연금 계좌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익숙한 글씨로 짧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이건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6장 놀라운 발견. 어머니, 이 계좌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연금 아직 한 번도 수령 신청을 안 하셨네요. 연금이라고요? 네. 남편분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하셨는데 그 수령인이 어머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인가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매달 일정액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하신 연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이 없었어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해 주시면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것 중에는 종신연금도 있으니까 이건 평생에 걸쳐 지급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넘게 돈이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미래를 준비해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고마운 일을.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몇 주 후 통장에 처음으로 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7장 달라진 아들들의 태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날을 경계로 아들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큰아들 준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마 후 둘째 민수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순자 씨는 씁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요양원에 들어가라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치 쭉 그리워했다는 듯이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얼마 후 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순자 씨는 천천히 차를 우리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찾아보고 싶어. 8장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만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내 남은 인생이 바뀔까? 한때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휘둘리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 가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우량주나 ETF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과 안정적인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매달 주식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 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연금 덕분에 작은 원룸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탤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직장 근처, 지하철역 근처, 병원이 가까운 지역의 물건을 골랐습니다. 관리가 편한 소형 물건이 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주거, 건강, 취미.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해서 돈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사는 곳 근처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관리비가 적은 아담한 집을 찾아 최소한의 물건으로 정리하고 단순하고 가벼운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겠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어. 9장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 돈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자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손자들을 돌보느라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생각은 못했고 식사를 거르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첫 번째,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시켜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는 저리고 몸은 항상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5분, 그 다음에는 30분. 조금씩 걸어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욕이 생기고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빠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피해왔지만 매일 꾸준히 걷기 시작하니 몸이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한층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숨도 차지 않고 몸도 가볍습니다. 운동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진다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큰 변화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식생활을 바꿨습니다. 예전의 식사는 늘 대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남긴 반찬으로 때우거나 빨리 배만 채우는 것들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은 조금씩 망가졌고 몸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은 피하고 천천히 잘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싱거웠지만 며칠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장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의 부종도 빠지고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맛있는 빵을 하나씩 사서 먹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아프면 쉬면 되고 병원 가봤자 돈만 든다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문턱을 밟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미리 건강을 관리해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건강,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 네 번째,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바쁘게 살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억지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더 깊이 사귀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자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즐길 수 없고 마음이 병들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10장 진정한 관계 맺기.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과 건강만으로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지금까지 제 인생은 완전히 아이들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고 필요 없어지면 밀어내는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진정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로 한 거죠.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다가오는 사람, 항상 제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아이들이 연락하면 뭘 제쳐두고라도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저는 차분하게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해. 그 말을 듣자 준호의 얼굴이 굳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그들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로 한 거니까요. 아이들 눈치를 보며 살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제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사귀기로 했습니다. 이웃과 차 마시며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동네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고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저를 웃게 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취미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늘 미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하는 망설임 때문에 결국 제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관심 있던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작은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웠습니다. 보고 싶은 곳을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천천히 맛보고 순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11장 진짜 깨달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할머니로서만 사는 걸 그만뒀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전히 저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들 눈치를 보며 살던 제가 사라졌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늘 아픔과 피로를 안고 살던 제도 사라졌습니다. 노년에 의지해야 할 것은 남편도 자식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삽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저는 혼자가 됩니다. 형제자매나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제 인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2장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느라 내 몸이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죠? 쉬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저 가족을 위해 견뎌내셨을 겁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낸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행복을 찾아도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버텨내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사셨는지,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당신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에 진심 어린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노년 행복의 3가지 법칙. 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노년 행복의 3가지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칙 1. 경제적 자립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연금, 배당, 임대 수입. 건강한 소비 습관으로 돈을 지켜내세요. 법칙 2. 건강한 몸과 마음이 행복의 기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으로 미리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법칙 3. 진정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드세요. 자신만의 취미와 꿈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